이번 강의는 간호진단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정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해서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진술하는 것이 간호진단이에요. 질병을 명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학진단과는 구별이 되죠. 정신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 진단이 나오면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신간호에서의 간호진단은 간호사가 해결할 수 있는 환자의 증상과 요구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정신간호사가 특정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간호진단을 내릴 때는 DSM-5의 의학진단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근거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대상자의 심리사회적인 요소와 개인 및 가족, 지역사회의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자, 간호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간결하고 명료하며 대상자 중심으로 개발적이고 정확하면서 타당성 있게 표현되어야 되죠. 또한 이러한 간호진단이 나오면 긴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간호진단을 서술합니다. 그래서 표 7-4를 보면 무가치감과 관련된 자살 행위의 위험. 서브젝티브 사인을 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것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 환자, 대상자가 자기가 직접 표현을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옵젝티브 사인 객관적 징후에서 1년 전 다량의 약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과거력이 있고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면서 무표정하고 병실에서 위축되어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이러한 주관적, 객관적 데이터 사인을 중심으로 해서 무가치감과 관련된 자살 행위의 위험이라는 간호 진단을 내렸어요. 그 다음 단계가 간호 계획, 간호 진단이 내려진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에 기반해서 목표와 기대되는 결과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호 중재를 계획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 플랜은 역동적인 과정이죠. 대상자의 변화에 따라서 간호 목표의 우선순위는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간호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호 중재를 계획을 합니다. 간호 계획 단계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와 함께 간호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자와 설정된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목표를 서술할 때는 주어는 대상자가 되는 거죠. 대상자를 파트너로 인식해서 대상자가 수용할 수 있는 목표를 이끌어내도록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상자나 또는 가족과 함께 목표를 수립하고 설정된 목표를 다른 치료팀과도 공유하면서 간호중재에 필요한 자원을 통합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대상자가 목표를 설정할 때 간혹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목표를 진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이때 구체적인 용어로 기술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7-5를 보면은 간호진단이 자살행위의 위험이에요. 맞는 진술문,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자살 생각이 사라졌음을 언어로 표현한다. 이게 맞는 진술문이죠. 사회적 고립이라는 진단, 효율적인 관계 능력을 증명한다. 이거는 틀린 진술문이고, 집단요법에 참여하기로 스스로 선택한다. 교류를 위해 치료진을 찾고, 방에 혼자 있는 모습의 관찰 빈도가 감소한다. 이게 맞는 진술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간호 목표를 구체적인 용어로 측정 가능하도록 서술하는 것은 간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간호 목표에 동의한 후에 행위 용어를 사용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하고 관찰할 수 있는 행위 용어로 서술된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는 어떤 인터벤션, 간호 중재를 이끌어내고 평가, 이밸루에이션을 위한 지침이 되죠. 장기 목표를 하고 단기 목표를 보면 장기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단계적인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 목표의 진술은 목표가 성취되는 기간과 대상자 혼자서 행할 것인지 간호사가 동반할 것인지의 조건을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간호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 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상담을 위해서 찾아온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사례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반면 사춘기 자녀는 누구에게?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길 수도 있고 또 엄마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바로 그 대상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그 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당신이 아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반응이 변해야 아들도 행동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상담을 위해서 찾아왔죠.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나는 외롭다, 혹은 나는 아주 불행하다와 같이 대상자 스스로 문제를 느낌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대상자가 자신의 느낌을 명확히 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외에 당신 스스로 외로움을 덜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자신의 행동과 느낌 간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는 거죠. 두 번째, 대상자의 그 문제 자체가 원하는 목표나 아이디어의 결여인 경우인데, 이때 간호사는 인생의 가치와 목표는 마술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노력에 의해서 찾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찾는 과정을 지지해 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 세상에는 이제 공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그 자원과 시간과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되죠, 반드시. 세 번째, 대상자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가 부적절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해서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간호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대상자에게 강요한다. 이거는 효율적이지가 않죠. 대상자가 세운 목표가 간호사가 생각한 목표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대상자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상자가 선택하는데 갈등하는 경우죠. 이럴 때 대상자가 선택한 사항들이 고통을 주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때 생길 수가 있는데,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만 자녀가 상처를 받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간호사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이용해서 그들이 가능한 다른 대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실제로 문제가 없고 자신의 문제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죠. 이럴 때 간호사는 대상자의 현재 기능 수준과 기대하는 기능 수준에 초점을 맞춰서 대상자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간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와의 어떤 치료적 관계 속에서 환자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목표하고 단기 목표 진술에 의해 간호 진단이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었어요. 단기 목표는 이제 주마다
이렇게 끊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일주일 후 담당 간호사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할 수가 있고, 2주일 후에 병실 환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3주일 후 옆 병실 환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4주일 후 소집단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통틀어서 장기 목표는 대상자는 1개월 내에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재 계획. 간호사가 설정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간호의 연속성 안에서 간호 중재를 계획을 하는데, 간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간호 중재가 대상자에게 안전한지, 다른 치료와 일관성이 있는지, 행동 변화를 달성시킬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야 돼요. 또한 의학적 처치의 효과를 사정하고 점검하는 것을 포함하고, 대상자에게 중요한 개인적인 목적과 가치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간호 계획을 설정해야겠죠. 간호 계획은 대상자의 경제 상태, 생활 방식, 가치 체제 혹은 개인적인 선호도를 고려해서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도록 계획되어야 하고, 정신건강에 임상간호 실무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간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 수행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계획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인지적 영역이에요. 인지적 영역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것, 정서적 영역은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는 것, 정신 운동적 영역, 사이코모토 영역이죠. 정신 운동적 영역은 새로운 운동 기술을 숙련하는 것과 각각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대상자가 자신의 어떤 신념 체계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약물 복용을 불행하고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대상자에게는 약물 교육을 하는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습득해서 약물 복용의 이행을 높일 수 있는 어드히어런스를 높일 수 있는 정서적 영역의 간호 중재와, 처방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의 정신운동적 영역에 속하는 간호 중재가 계획되어야 합니다.